우리 주식시장에서 ETF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 속도도 점차 가팔라지고 있는데 현재 80조 원 규모 시장이 5년 안에 200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희 기자입니다. 1993년 미국 증시에 첫 선을 보인 ETF. 기존 펀드처럼 분산 투자 특성을 지녔지만 낮은 운용 보수와 주식처럼 거래가 편리하다는 장점에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에는 2002년 10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 ETF가 상장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삼성투신운용에 몸담았던 배재규 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홍콩 출장에서 ETF를 접하고 가능성을 발견해 국내에 들여온 겁니다. 출시 초기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국내 ETF 시장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여러 유형의 상품이 출시되면서 ETF 시장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2007년에는 해외 주식형 ETF, 2009년에는 채권형 인버스형 ETF가 등장했으며 이후 테마형, 액티브형 ETF도 출시됐습니다. 국내 ETF 시장 순자산은 지난해 42.1% 증가하며 일본, 중국에 이어 아시아 3위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산운용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ETF 시장이 5년 뒤 2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조가 거래되는 주식시장에서 한국은 3조 원이 ETF 거래량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고요. 현재 이 잔액 기준으로 76조 원 정도 되는 ETF 한국 시장의 규모가 5년 뒤인 2027년에는 약 2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ETF 투자까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ETF 성장 전망 증권부 김종학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김 기자, 올 들어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주식 거래는 줄고 있지만 ETF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ETF 시장은 거래 방법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상장지수 펀드 ETF는 국내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분산해서 투자하고 상승과 하락을 이용해서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겁니다. 또 전 세계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이런 충격이 주식시장에 전해지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 예탁금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빠져나간 자금들이 대부분 이제 주식형 또는 채권형 ETF로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ETF 자금을 보면 2012년에 14조 원 정도가 모였었는데 현재 76조 원까지 아주 빠른 성장을 보인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장지수 펀드는 주식과 채권을 조합해서 여러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기초가 되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아니면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산업들을 묶어서 대표 지수로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또 국고채나 기업체가 발행한 우량 채권을 하나의 상자에 담아서 사고 팔듯이 이제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지수인 코스피 200으로 보자면 뭐 삼성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이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안정적으로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아주 많은 투자 방법입니다. 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이를 반영한 단기 채권이나 우량 AA 급 채권들을 묶어서 사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하락에서도 어느 정도는 만회할 방법이 남아있는 투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다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서서 리포트 보면은 지난해 이 ETF 순자산이 43% 늘었다고 좀 소개가 됐거든요. 네. 지금 뭐 실제로 거래가 어느 정도나 활발한 겁니까? 우리나라 ETF 거래량이 아시아나 전 세계 시장에서도 아주 상당한 편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ETF 거래 대금이 하루에만 3조 원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네. 달러 기준으로 비교해도 미국이나 일본하고 이어서 이제 전 세계 3위 정도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거래 대금을 조금 나눠서 보자면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1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던 것이 팬데믹 기간에 개인 투자가 많이 늘면서 3조 8천억 원, 최근에는 시장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3조 원대를 유지하는 아주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 거래량과 비교해봐도 지난 7월에는 약 43%, 8월에도 39%가 ETF로 거래가 됐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거래 못지않게 ETF로
ETF를 활용한 투자가 상당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ETF 시장은 2002년 10월 14일에 4개 종목으로 상장했던 것이 지금은 622개 종목, 76조 6천억 원 규모로 지금 성장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배경을 좀 따져보자면 성장기가 두 구간을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공모펀드를 많이 투자하던 사람들이 손실에 많이 실망을 하고 나서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ETF로 많이 옮겨간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다가 이번 팬데믹 기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로 고르기 어려운 해외 주식이나 또 성장주를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부각이 되면서 ETF 시장이 두 번째 성장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코덱스 200이라는 상품을 선보인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처음 이 ETF라는 것을 이제 내놓은 상황이고요. 이후에는 기관들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는 그런 수단으로 여겨져 오다가 공모펀드보다 더 간편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다가 또 시장에 거꾸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주 많이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 규모, 시장 규모가 80조 원인 게 5년 뒤에 200조 원이 된다. 이러면은 네. 그 사이에 투자자들이 그 사이에 늘어나는 이 투자자들 다 누가 유치하게 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시장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ETF 시장을 두고 가장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은 자산운용사들입니다. 이 시장 네. 규모가 지금은 이제 76조 원, 곧 80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이 시장을 두고 운용사들은 마땅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쨌거나 좀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그런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ETF 시장은 코덱스 200이라는 상품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코스피 200을 기반으로 한 상품들을 내놓은 삼성자산운용이 1위를 쥐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국내 ETF 전체 순자산 순위에서도 코덱스 200이 지금 시총이 많이 줄었음에도 4조 8천억 원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자금 중심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상품들까지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한 8분의 1 정도는 삼성자산운용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루 거래대금으로 봐서도 이 삼성자산운용의 거래대금은 매일 1조 7천억 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품들이 5,700억 원 정도 거래되는 것에 비하면 아주 큰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 회사가 다 차지하고 있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니라서 이 후발주자로 2006년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참여를 했는데 이 회사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시장을 아예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상품을 선보이는 방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만 30개 정도 상품을 선보였는데 이 덕분에 지금 시장에서 한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한 상태고 주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아니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출시하면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가져왔고 또 개별 상품 중에는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상품들하고 못지않게 많은 거래가 일어나면서 지금 국내 2위 ETF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런 191개 해외 ETF 가운데 200억 원 이상 상품들도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품들도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지난해 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순자산으로 비교했을 때 26조 원대에서 29조 원대까지 규모를 아주 크게 늘린 상태고 같은 기간에 삼성자산운용이 본래 31조 원 정도이던 자산을 32조 원 정도까지밖에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격차를 좁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운용업계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요. 올해 삼성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역전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 상품이 필요한 상황인데 KOFR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시장 금리를 추종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 채권형 상품들을 흡수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개인 스마트머니가 많이 유입되면서 이 상품이 5개월 만에 3조 원 정도 성장하는 좀 이례적인 기록을 지금 내고 있어서 두 회사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진 그런 상황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격차가 아무래도 두 회사가 2조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채권 시장 아니면 해외 시장에 내놓는 어떤 상품들을 통해서 점유율을 좀 차지하려는 그런 경쟁들이 조금 더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절대적인 강자이고 네. 그 뒤를 지금 미래에셋이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면서 좀 2위로 올라서고 있고요. 네. 지금 1위하고 2위가 거의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다양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어쩌고 있습니까? 사실 두 회사만 있다고 하면 상품군이 이렇게까지 다양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두 회사가 이제 채권이나 기관 자금 중심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회사들은 개인 투자자, 30대나 이런 어린 투자자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열심히 개발해서 수요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이제 개인들이 직접 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규제도 많이 심한
심하다 보니까 운용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따라서 이 두 대형 운용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운용사들도 상품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사들의 수익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2분기 자산운용사 영업실적에서 전체적으로는 380개 회사가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72% 줄어든 상태고 이 중에 61% 234개 운용사는 적자를 낼 만큼 시장 환경이 아주 녹록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펀드만 이제 거래를 하고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이 미래에셋이나 삼성을 포함해서 나머지 운용사들도 이 ETF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들 지금 100조 원 정도 이상 앞으로 200조 원 정도가 될 거라는 ETF 시장에서 어쨌거나 3위 정도의 자리는 차지해야 좀 점유율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다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순위를 살펴보면 이 시장을 겨냥한 운용사들 중에서 KB자산운용이 한 5조 6천억 원 정도로 3위권이고 한국투자신탁운용 그리고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등이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3위권을 진입을 노리는 회사들인데 조금 살펴보면 이 KB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5조 원 정도 ETF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채권형 상품들입니다. 단기 채권이나 KIS 종합채권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기관 자금들을 흡수하는 전략으로 삼성자산운용의 뒤를 따르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나머지 펀드 회사들 중에서는 아까 인터뷰에도 조금 나왔지만 펀드업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기존의 킨덱스 브랜드로는 아무래도 인지도를 높이기 어렵다 보니까 아예 브랜드명까지 바꾸고 좀 젊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에이스라는 브랜드를 내놓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전략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하나자산운용 또 NH아몬디 자산운용은 조금 더 독특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전기차나 배터리나 아니면 에코 이런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의 대체투자, 글로벌 히토류, 글로벌 수소, 차세대 연료전지 이런 상품들의 ETF가 관련 기업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들을 이 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또 K-팝 ETF나 골프 테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신선한 전략으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형 ETF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지만 최근에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수익률 면에서는 상당히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ETF 수익률 상위 상품들은 시장 전체가 하락하거나 달러 강세기 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실제 규모에 비해서는 중견 운용사들이 더 입지를 넓히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ETF 시장이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상황이지만 하락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변동성이나 고배당, 채권형 상품들이 아무래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쏠림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